원일이TV 99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6월 15일입니다. 세월 참 빠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군요. 기억나십니까? 20년 전인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평양에서 만나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한 날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 했고 합의문 서명했지만 2000년 6.15 공동선언문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다른 건 다 떠나서 6.15 남북 공동선언 2항이 핵심이에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구체적인 통일 방안으로 합의가 됐던 겁니다. 남북이 그때는요, 통일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던 거예요. 그걸 합의한 남북 두 지도자, 둘 다 고인이 됐습니다. 20년 세월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다시 먹구름이죠. 3년 전 판문점 회담에서 보여줬던 김정은 남매의 그 미소, 이젠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평양 냉면 주방장까지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냉면을 처먹고 요사를 떨었다는 등 모독적 발언을 하고 성명을 낼 정도니까 두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청와대가 새벽에 NSC 회의를 열 정도로 북한 군사 위협, 이거 심상치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6.15 공동선언 20주년 날짜는 돌아왔고 어찌됐든 남북대화의 끈을 놓칠 수 없다면서 범여권 의원들이 종전선언 결의문을 발의를 했어요. 여기서 눈길을 잠시만 옆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제 방송을 보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북한의 위협이 심상치 않으니까 남북 상황과 한반도 정세를 좀 다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이슈 때문에 윤미향 사태가 묻히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의 말씀 많이 해오셨습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두 개가 별개의 문제인데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미향과 정의연 사태, 다른 이슈로 덮여서 대충 넘어갈 사안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 중이고 모든 자료를 분석 중이라 하니 검찰을 믿고 결과를 기다려 봐야죠.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는데 실패한다면 국정조사, 특검까지 요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윤미향 의원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국회의원이 공수처 대상인 거는 맞는데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시민단체 시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공수처 대상은 일단 아닌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윤미향 의원에 대한 수사, 정의연, 더 나아가서 시민단체 전반에 대한 검증, 저는 그 요구와 주장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제가 믿는 건 국민 다수, 국민 51% 이상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집단지성이에요. 윤미향 의원은 범법행위가 드러나면 처벌받는 거고 국회의원으로서 자질 문제가 대두되면 자이든 타이든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원칙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진행 상황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으로 가보겠습니다.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뻔합니다. 궁극적으로 미국에 대한 불만인데 미국을 직접 건들면 보복이 두려우니까 만만한 남한을 걸고 넘어지는 거죠.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은 그래서 김정은 남매를 자극하지 않기로 결정한 듯합니다. 세상에 북한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도 아니고 김여정도 아니고 정부 당국자도 아니고 일개 냉면 주방장까지 성명을 내서 우리 대통령을 조롱하고 능멸하는데도 어찌됐든 우리는 참기로 한 모양이에요. 이걸 놓고 남남 갈등 벌이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한테 한마디 했다가 반찬가게 주인 친문 지지층으로부터 융단 폭격 맞았었죠. 그런데 북한 냉면 주방장의 막말에는 왜 침묵하냐 이런 논쟁을 벌일 만큼 남북한 군사 긴장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이겁니다. 북한이 실제 군사 도발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대응 조치를 할 각오와 자세는 돼 있는가? 이게 핵심이고 본질인데 이 대목이 불안합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게 걱정이에요. 전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북한 참 어려운 상대죠. 상대가 정상적인 상대래야 상식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막 나가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니 잃을 게 없다고 막 나가는 상대, 우리만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대응한다고 일이 될 리가 없습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딱 그 짝이에요. 전 시선을 잠시만 좀 멀리 되돌려 보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독일 뮌헨에서 회담이 열렸습니다. 당시 영국 수상은 체인벌린이었고 독일의 총독은 히틀러였죠. 독재자 히틀러가 체코 침공을 공언을 했고 영국 체인벌린 수상은 어떻게든 전쟁을 막아보겠다고 그 유명한 유화 정책 연설을 합니다. 단호한 대처 대신에 타협을 선택을 했죠. 독일의 체코 침공을 묵인할 테니 평화를 보장해라. 히틀러는 난 평화를 원한다 약속을 해놓고 체코를 침공하죠.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그 침공을 확대합니다.
인류 최악의 전쟁이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그렇게 발발했던 거예요. 영국 내부에선 처칠이 체인벌린 수상의 유화 정책은 가짜 평화다라고 일관되게 반대를 했습니다. 후임 수상이 된 처칠은 독재자와의 평화 협상은 무의미하다 선언하고 자유수호를 위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마치 북한과 전쟁하자고 주장하는 걸로 오해하시지 말긴 바랍니다. 전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위협에 굴복하고 타협할 때 담보되는 게 아니다. 군사도발 위협에는 단호한 대처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북한의 김여정발 도발 위협 예상했던 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판문점 회담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싱가포르 회담하고 북한 김정은이 노렸던 것은 대북 경제 제재 해제였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북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 김정은과 난 친한 친구다. 립 서비스만 잔뜩 했지 실질적으로 경제 제재 해제 완화해 준 게 없어요.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구를 했죠. 남한 정부는 그런데 유엔 차원에서 결의된 대북 경제 제재를 풀어줄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김정은은 그걸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에게 빼먹을 게 없구나. 그래 놓고는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북한 경제 상황이요. 성장률 마이너스 된 지 오래입니다. 그나마 몰래 벌어왔던 외화, 핵개발 완성하고 미사일 쏘는데 다 써버렸어요. 경제는 죽을 지경인데 코로나까지 겹쳤습니다.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한 거예요. 남한이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지경까지 몰린 겁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전부 하나하나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단계적으로라도 해주지 않는 한 남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김정은 남매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이상 얻을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듯 합니다. 대북전단 시비, 남측 GP의 고사총 조준 사격, 김여정의 막말 경고, 하다 이젠 냉면 주방장 성명까지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하에서 나온 대남 도발이고 군사 도발 위협의 예고편입니다. 북한의 도발 예고편이 그냥 지나간 적은 없죠. 이번에도 뭔가 분명히 저지를 거다. 청와대도 국방부도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체인벌린 수상의 전철을 반복하는 건 아닐까? 상대방이 독재자이고 정상이 아니고 침략의 의도를 바꾸지 않고 있는데 평화협상이 가능하다고 믿고 타협만이 유일한 방향이라고 믿는 건 아닐까? 가짜 평화임을 모르지 않으면서 가짜라도 평화가 중요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국민을 향해서 명확한 설명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범여권 의원 173명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했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하겠다고 공언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종전선언이 뭡니까? 남북한이 합의는 했지만 서로 해석이 다른 민감한 사안입니다. 남북한은 국제법상 현재 정전 상태죠. 1953년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로 잠시 전쟁이 멈춰진 겁니다. 언제든지 전쟁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는 미국, 중국, 북한입니다. 이승만은 정전에 반대하고 북진 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에 남한 정부는 협정에 빠졌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남북, 미, 중 실질적인 전쟁 당사자 4개국이 이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 이걸 제시를 한 겁니다. 한반도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 그게 궁극적 목표죠.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니까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해놓고 다음 단계인 평화협정 체결로 넘어가자 이겁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에 대한 정치적 해석, 남북한 간의 이견이 큽니다. 북한은 종전이 되면 전쟁이 끝났다는 거고 그렇다면 외세군대, 즉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더 있을 필요 없다. 미군 철수해라. 이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해왔죠. 한미는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주한미군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이 논리입니다. 미군은 동북아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있는 거다. 이 논리죠. 주한미군 사령관 모자가 3개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 전쟁 당사자였던 유엔군 사령관의 지위, 즉 그 모자만 벗으면 된다. 이 논리를 전제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겁니다. 북미 협상이 잘 될 때는 이 문제가 본질적 문제로 돼도 안 됩니다. 북한이 원하는 건 체제 보장과 경제 제재 해제이고 미국이 원하는 건 비핵화와 미사일 폐기예요. 북미 간의 협상이 잘 됐으면 종전선언은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의 전 단계로서 의미 있게 진행이 됐을 겁니다. 주한미군 존재,
유야무야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 결렬됐고 트럼프와 김정은 두 괴짜가 의외로 케미를 보일까 싶더니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에 먼저 선물을 줄 생각이 1도 없고 김정은은 미국이 보장해주지 않는 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생각이 1도 없다는 사실 이미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전 이게 한반도 상황의 오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와 범 여권은 이 현실 인식이 저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상대를 모르는 건지 잘못 파악한 건지 알면서도 외면하는 건지 알고 싶지 않은 건지 나 홀로 갈 길 간다 이런 식이 될 수 있어요. 당장 김여정에 의해서 군부가 나서서 군사도발 가능성 농후합니다. 거기다 대고 우리 정부 여당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냈어요. 북한이 거들떠나 볼까요? 우리 정부의 노력이 가상하다고 인정이나 해줄까요? 대북전단 금지하라. 김여정 말 한마디에 법으로 막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대북전단을 금지할 마땅한 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항공법을 원용하기로 했대요. 대북전단 살포 시민단체를 고발하겠다 그러더니 고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냥 수사 의뢰한답니다. 통일부가 몰라서 그랬을 리는 없고 얼마나 급했으면 일단 법으로 금지한다라고 해놓고 법이 없으니까 수사 의뢰한다. 정 안 되면 항공법 적용한다 했겠습니까? 과거 전두환이 집회 못하게 하려고 도로교통법 적용했던 거랑 같은 격이 되는 겁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는 사태를 보아하니 정부 여당이 가진 대북 정책의 원칙과 전략이 무엇이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치를 수호한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 정권과 함께 우리 민족끼리 함께 우리끼리 함께라는 원칙을 넘는 다른 원칙은 없다는 건가? 헷갈릴 정도예요. 만약 후자라면 자유민주주의 원칙보다 우리 민족끼리가 우선이라면 정부 여당은 우리 국민을 더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 전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북한과의 통일은 민족의 염원이고 북한과의 대화 협상은 지속돼야 하죠.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국민은 없어요. 그러나 김정은 남매 3대 세습 왕조, 비핵화 대신 군사 도발로 위협한다면 전 우리 군이 교전 수칙대로 당당히 대응하고 2배로 갚아준다. 이걸 경고하고 대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북한의 위협은 공짜 냉면 청구서 수준이 아닐 겁니다. 진짜 큰 게 날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재자와의 가짜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GP 고사총 피격 사건, 김여정부터 냉면 주방장까지 막말 등등 이런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건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평화, 불안하다.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일이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